의원님들과 또 아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신수가 번하신 분들 함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수 이거는 거기 앉으시죠. 우리 송 의원님 이리 오세요. 오늘 이 송 의원님이 거룩한 사회주의자가 된 것을 제가 환영하고 오늘 이렇게 사회를 잘 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신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을 만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얼굴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뵈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박병석 부의장도 오셨네요. 제가 보통 민주당 신의회 오면은 20 몇 명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이빨이 다 빠지시고요. 근데 오늘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다 오늘 주빈과 같은 김진표 우리 장로님도 급한 사정 때문에 국방부 일 때문에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하셔야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 정세균 의장님이 오셔서 정말 이렇게 의장님이 갈 데가 없으신가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의 감동을 정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식 대표님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바쁘셔서 영화 보실 시간 없으실 겁니다. 저도 못 봅니다. 그러나 정말 영화를 봐야 될 거는 부목사님에게 가서 보고 요약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방에 집회를 갈 때 아예 극장을 사가지고 극장을 아예 대여를 해서 아예 돈 주고 제가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퍼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닐 암스트롱이 구소련에 밀리고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는 상황에서 2살 된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우주 비행사에 도전을 해서 달나라에 착륙하는 그런 과정을 아주 감동 깊게 눈물겹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마 닉슨 대통령이 닐 암스트롱의 죽음을 예견을 하고 이제 애도사까지 다 써놓은 상태였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달나라에 첫 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작은 걸음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었다. 이 한마디의 센텐스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영화를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여기서 감동을 못 먹으면 정말 우리가 이 퍼스트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또 어디를 또 이건 잘 가세요. 자, 여러분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도 이 퍼스트 리더가 되고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퍼스트 이 페스타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불렀습니다. 데라가 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몹시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숨과 바꾸는 모험과 비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시 퍼스트 리더가 된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순종의 세계에 있어서 약속의 세계에 있어서 말이죠. 아마 우리 DJ 정부 때부터 쭉 이렇게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남궁진 전 장관님이 저에게 제가 좀 식사를 대접했더니 저에게 밥값을 주신다고 이거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에게 특강을 해주시는데 세상에는 현자와 우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자는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소위 말하면 빠가를 의미하죠. 그런데 현자는 가르쳐주면 금방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싹이 딱 나는 걸 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대안을 세우는 사람을 명자라고 한답니다. 명자.
여기도 뭐 이명자, 김명자, 명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명자가 있는데, 그런데 싹도 나지 않고 기미가 딱 보면은 기미를 보고 아는 사람, 미래를 대안을 세우고 예측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철인이라고 한답니다. 이 동양 사상에서. 그런데 싹도 나지 않고 그리고 기미도 보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미래를 딱 예측하고 미래의 대안을 세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선각자라고 합니다. 선각자. 이 선각자가 소위 말하면 퍼스트 리더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치를 하고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꼭 구정이나 추석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의 독립 그리고 아물진 역사, 그늘진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꼭 찾아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기를 한 10수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연해주를 좀 많이 다녔죠. 연해주에 가면은 뭐 이상설 선생님의 유어지도 있고, 거기 최초로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최초로 생겼던 곳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최재형 할래.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최재형 선생님을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일간지 신문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함경도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의 포시트 항구라고 하는 곳에 밀항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선장 부부가 그 쓰러진 소년을 발견했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머리가 우리 정세균 의장님처럼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러시아를 너무 잘해서 결국 이제 러시아 군의 통역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교력이 얼마나 좋은지 고려인들로 하여금 소를 키워라, 돼지를 키워라, 농사를 지어라. 모든 고려인들의 농산품을 러시아 군납으로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하리라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이분 때문에 굉장히 잘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모든 돈을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하는 밑자금으로 특별히 이제 안중근 의사의 뒷돈을 다 대주죠. 보니까 일본 이 헌병들이 보니까 저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하나.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도 엄청나게 3.1운동이 대단했거든요.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배우의 최재형 선생님이 계셨어요. 새벽에 끌어다가 저 소베스카야 언덕에서 그냥 개머리 판으로 머리를 깨고 총으로 확인 사살을 해서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독립훈장 다 이렇게 추서하고 했지만 그 자손들이 다 러시아인과 결혼해서 러시아에 사니까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잘 이렇게 그 기념 사업을 하고 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일간지에 뭐 국민일보는 물론이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매일경제 부지런히 썼더니 어떻게 이제 기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일간지 기자들 10몇 명을 데리고 가서 전부 설명을 해주고 해줬죠. 해줬더니 이분들이 돌아와서 그냥 전면으로 막 3번을 내고 4번을 내고 그냥 이렇게 쭉 했었어요. 해가지고 어젠가도 동아일보에 또 전면으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제가 돌아와서 여러 좀 편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분의 그 돌아가신 이곳에 한번 기념비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 좀 이게 이 나라의 예산을 세워서 이게 나라에서 해야 이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니냐.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장님은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우 대표님도 좀 성이 선하거나 비슷한데 몇 분들이 실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려다가 해서 편한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번에 다녀와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 이야기했더니 이분은 또 한다만 하대요. 최순실 뚜드려 잡는 그 귀신이기 때문에 뭐 하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의원님이 앞장을 서서 약간의 예산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 교회가 되고 해서 이번에 이제 아마 곧 착공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오늘 안 오시고 이따가 좀 늦게 오실 텐데 이런 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퍼스트 리더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퍼스트 리더처럼 생기셨습니까? 퍼스트 리더요. 정말 우리가 이 퍼스트 리더가 되고 퍼스트맨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 여러분, 우주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는 이 하나의 엔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엔진을, 낡은 엔진을 떼내고 새 엔진에 점화를 해야 대기권 바깥으로 확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 자, 이 엔진을 분리하자면 우리가 이 지금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에 의하면은 지금 문화적인 대변혁기에 있습니다. 이건 1000년이나 2000만 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 역사는 주로 이 국면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20년, 25년 단위로. 그다음에 이제 구조사 100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신자유주의 뭐 이런 이 흐름이 생겨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역사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사적으로는 1000년에서 2000년. 그러니까 지금 4차 그 산업의 혁명을 맞이해서 이제 그 과학 문명이 우리 뇌까지 들어오게 되면 도대체 이제 인간은 도대체 우리 신학과 우리 목회에서도 인간론을 재정해야 된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어령 전 장관님의 그 보니까요, 인터뷰를 보니까 야, 그분의 그 가슴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그 인터뷰를 중앙일보에 나온 걸 쫙 보니까 야, 그분은 한 권의 자신의 유언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려고 부지런히 사무엘 헌팅턴이나 아니면은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을 능가하는 저서를 자신의 유언으로 남겨놓고 죽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책을 쓴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미래 사회를 우리가 이제 대비할 것인가? 그거는 이 발상의 전환, 그리고 김남도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컨셉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다. 미래를 대비해야 퍼스트맨이 되고 퍼스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부족하지만 참전 용사들을 쭉 초청을 해왔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12년을 하고 올해 이제 13년째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백악관에 알려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진짜 그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쫙 그냥 사인을 해서 고맙다는 편지를 또 하게 되고 그런 것이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전야제에 대한민국 목사에서는 최초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잠깐만요. 그곳에 가서 이제 여러분 미국 부통령 마크 펜스 있잖아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단둘이 거의 만나게.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주냐? 김창준 우리 전 의원님 장로님이 또 이런 역할을. 여러분 절대로 옛날 의원님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역시 배지를 다는 분이요. 저분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그러니까 결국 뭐냐? 퍼스트 리더가 되면 남이 가지 않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남이 가지 않는 일을 쭉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뭐냐? 리더십의 아름다운 퍼스트 리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30주년을 맞이해서 뭐 여러분들 뭐 초청하지 않고요, 단촐하게 행사비를 졸려가고 행사비를 하지 않고 40한 2억 5천 정도를 가난한 사회, 가난한 개척교회, 병들고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모님들 조금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해서 40억을 넘게 이제 우리가 분배하고 나눔과 공유의 개념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우리 안민석 의원님 드디어 아까 욕을 했는데 이제 오시게 되네요. 네. 그랬더니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교회를 칭송하고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심지어는 막 교회 좋아하지 않는 신문에서도 막 그냥 기사를 내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발상의 전환과 컨셉팅.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아무리 4차 산업의 어떤 혁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면서 동시에 변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도 퍼스트 처치가 되고, 그리고 리더도 퍼스트 리더가 되고, 그리고 정치인도 퍼스트 폴리시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인들만 아멘을 하시네 보니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치 이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발상의 아주 혁신적인, 그리고 믿음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잠이 안 올 때 가끔 좀 불면증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저녁에 저만의 단둘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유튜브로 이제 우리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쭉 봅니다. 쭉 보면은 상임위에서 막 그냥 뭐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막 그냥 그 하는 것도 보고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소리만 빽빽 지르지 별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소리만 빽빽 지르지요. 막 그냥. 그런데 창의적인 분은 역시 다릅니다. 내용이 있고요. 내용이 있고, 우리 정세균 의장님 저희 그때 오셔서 나는 뭐 시장 이런 거 안 하겠다. 내가 정치를 한다면 나는 국회의원 해야지. 그랬더니 시장이 더 실속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소리만 지르다가 끝날 수 있다고. 너는 소리를 지르더라도, 저는 시장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퍼스트맨 창의적인 분들은요, 논리가 있고, 그리고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잡는데 나중에 후반부에서 확 잡는 것을 봐요. 역시 발상이 중요하고 컨셉팅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정치 이념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정치 강연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세계를 따라서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님들이 이런 퍼스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귀한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황춘기 장로님, 정말 얼마나 애쓴데 역시 역부족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날짜도 안 좋고, 제가 요즘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 팔리고 가장 바쁘게 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우리 황춘기 장로님까지 제가 시다말이 하니라고 얼마나 지금 제가 바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부디 존말로 할 때 끝까지 자리에 계시면 고맙겠습니다.